70쪽에 12번.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문제 남겨놓고 끝났죠. 4차 방정식 x 4제곱 px 3제곱. (114야) 114x제곱 마이너스 상수항 49. 이런 4차 방정식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데,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제곱이 감마, 델타. 이것을 만족시킬 때 P 더하기 Q를 구해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고 감마 플러스 베타도 양수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쨌든 두근을 갖는 2차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얘는. 일단은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모르지만. 맞아요? 그럼 뭐 어떤 2차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일 거고, 맞습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x고 플러스 감마 델타일 겁니다. 맞습니까? 문자가 너무 많죠? 맞아? 문자가 너무 많아서 거지 같아. 근데 이런 거 써먹어야지.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여기도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요렇게가 똑같다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 A로 감마 플러스 델타를 B로 바꾸면 요 2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b 제곱이 돼서 문자가 4개에서 2개로 줄었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계수 비교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우씨, 졸라 싫지만 해봅시다. 세제곱. 세제곱이니? 뭐였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PQ 없는데 일단은 얘가 49고요. 여긴가? 여기가 114죠. 그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114고 A제곱 B제곱이 49인데 그럼 여기서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인가요? 그런데 정할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수고 이 얘기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네. 이 얘기가 저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얘가 A고
얘가 B니까, 그죠? 그럼 AB는 7이고요. AB가 7이면 7 들어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야? 107? 뭐 구하는 거예요, 근데? P 더하기 Q. A 더하기 B만 구하면 되죠? 얘가 P고, 어디 갔어? 얘가 P고, 얘가 Q니까 AB 나왔고, A 더하기 B만 구하면 되네요. 그럼 끝났죠, 뭐.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자를 줄이면 간단하게 풀릴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부등식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뒤에 몇 쪽이죠? 83쪽으로 갑시다. 부등식이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잘 안 다룬단 말이야. 1차 부등식만 좀 다루고 잘 안 다뤄서 2차 이상 부등식이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일단은 어색해, 우리가. 어색하고 어려워. 근데 부등식을 잘해야 우리가 미적분이나 대수로 넘어가서 까다로운 문제들에 나오는 조건들은 전부 다 부등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부등식을 좀 잘해 놔야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수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하다. 사실 뭐 기본적인 내용이 막 어렵고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부등식이라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맛없는 거 먹는 것처럼 입에서 좀 까끌까끌해. 그래서 좀 익숙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경험상 잘 익숙해지지 않아요. 잘 익숙해지지 않을 땐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안 볼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특징이 그래. 자기가 잘하는 걸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걸 많이 한다고. 근데 불편한 걸 많이 해야 수학이 늡니다. 부등식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83쪽.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크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저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절대값 x 절대값 x b. 얘가 성립할 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 b가 크다고 그랬죠? 자, 잠깐만 읽어보세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풀 수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풀어줄 거니까. 맞아? 이 문제에서 이 조건이 있어서 풀기 좀 편해 보인다 라는 조건은 어떤 거죠?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겠나요? 별 생각이 없나요? 뭐 그래요. B가 A보다 크다예요. B가 A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굉장히 풀기가 불편해집니다, 이 문제. 근데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절대값 2개 있는 문제구나 라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단순하게 절대값 2개 있는 문제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범위 3개로 나눠서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러면 해가 뭐야? 모든 실수죠. 왜 이거 맞는 말이잖아. b가 뭐 같은 것만 빼면 맞는 말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예요. 여기서는 x가 a보다 작다가 해죠. 항상 범위를 정하고 풀면 여기서 나오는 해와 여기서 나오는 해의 연립부등식이 해예요. 공통부분. 맞죠?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 사실 등호는 여기부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때는 x가 a보다 크니까 x-a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2x가 a 플러스 b고 x가 2분의 a 플러스 b고 이렇게 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항상 정해놓은 범위와 해의 연립부등식이 그 부분의 해라고 그랬죠. 맞아요? 세 번째, x가 b보다 클 때. x가 b보다 클 때는 전부 다 그냥 벗겨질 테니까 x-a, x-b. 그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여기는 그럼 뭐예요? 정확히 풀면 여기는 해가 없다예요. 해가 없다와 이거의 공통 부분이니까 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안 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아. 이해되죠? 그래서 최종 해는 이렇게 연립해서 해가 없다죠. 그럼 최종 해는 또는으로 연결되면 합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최종 해는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이런 말이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 맞아?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 이걸 푼 거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이 됐어, 지금. 맞아요? 그러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수직선을 딱 그려. 5는 여기 있어. 이거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며. 맞아요? 그러면은 2분의 a 플러스 b는 여기 써야 되니 여기 써야 되니? 여기 써야죠. 맞아요? 얘가 성립하는 애들이 최소한 얘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맞아요?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5보다 크거나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었으니까 같아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플러스 b는 뭐 구하는 건데? 아,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0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단원 할 때보다 조금 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그냥 뭐 니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부등식을 좀 어색해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이렇게 풀어요. 맞죠? 근데 절대값는 절대값이거나 절대값는 절대값이면은 그냥 한쪽 뭐 이렇게 뿔마 바꿔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부등식일 때는 또 그렇게 풀기는 좀 애매하거든. 맞아? 근데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 중에 양변을 제곱하는 방법도 있어. 제곱하면 절대값 없어지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 뭐 이런 거 따로 붙어 있으면 양변 제곱하는 게 별로야. 근데 딱 절대값만 있을 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여기서 제곱한다고 부등호방이 안 바뀌는 이유는 둘 다 양수기 때문이에요.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절대값일 때는 그냥 제곱해, 한쪽이 마이너스 붙어 있고 이러면은 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등식에서 절대값이면 제곱하기가 편해. 이해되죠? 음수가 껴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날라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에 a 빼기 b니? x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여기도 묻자. 그래야 편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통째로 양수인 거 이해됩니까? 네. 그죠? b가 크니까. 그러면 x가 안 바뀌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b면 빵빵 빵빵 하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이해돼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개념 설명할 때부터 양변 제곱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제곱을 하려고 들면 아무 때나 절대값 보이면 제곱하려는 놈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을 테니까 제곱하는 게 계산이 좀 더 간단해 보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범위 나누는 게 좋긴 합니다. 절대값 보이면. 이해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곱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산하는 게 편한 상황이 있는 것 뿐이지 절대값 보이면 막 제곱하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나중으로 미룬 거고요. 이해되죠? 2번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절대값 가우스 x 마이너스 3 이하야? 아 그렇겠지. 그래야 말이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거를 풀어라.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일 때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일 때의 a를 구해라. a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됐는데 아래 식은 a가 껴있고 위에 식은 a가 없으니까 위에 식을 먼저 풀어야겠죠. 가우스는 일단 손대지 마세요. 가우스는 손대지 말고 절대값부터 처리하면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으면 절대값 정의로 접근하는 거죠. 맞아요? 절대값이 4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다. 가우스 x 마이너스 3이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은 3 더하고 3 더하면 가우스 x가 3 더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가우스 x 문제도 써 있을 거예요.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있다 이렇게 써 있겠죠. 정수 부분이란 얘기고요. 가우스 x의 정체는 뭐다? 정수다. 그래서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해서 7까지 갈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풀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밑에 식을 봐도 그렇고 여기 정체가 연립부등식이라고 써 있어요. 연립부등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푸는 정체는 부등식이니까 가우스 x가 필요한 게 아니라 x의 범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야 되고 0이 나오려면 x가 0보다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길게 설명 안 해도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작다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9
플러스 16. 서로 다른 두근 같네요. 그죠? 맞죠? 요 식의 A 값이. A 값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는 말은 2차식이 양수였다, 음수였다 한다는 얘기죠? 아,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함수로 그려보면 A축으로 해서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고요. 맞습니까? A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을 때는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맞습니까? 해보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 등호 붙었네. 그럼 어느 쪽에다 붙일까? A가 일단 이거 다 나눠야 될 것 같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면 양수니까 딱딱딱딱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A가 딱 마이너스 1이면 0은 0이니까 X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A가 4면 이것도 해야 되나? A가 4면 이건 해가 없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X가 작거나 같다 A-4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누면 이거 두 개도 나눌 수도 있어요. 그죠? 디테일하게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5개. 좀 크게 나누면 크게 나눠도 4개는 나눠야 될 것 같다. 이해되죠? 그러면 정수 X가 1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모든 실수니까 얘랑 겹치는 연립은 정수 X가 1개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맞아요? 얘도 해가 없으니까 정수 X가 1개일 수는 없어요. 요거 두 개는 필요 없고. 이 상황에서 저거 마이너스 1이고 구멍 뚫린 8인데 A-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만 포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족하는 정수 X가 1개라고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거나 같다래요. 내가 부등호 방향을 잘 몰라요. 그럼 이쪽으로 좀 이렇게 가자. 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얘는 7만 여기 7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과 7 사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4분의 1이 7은 들어가도 되고 6은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맞죠? A가 어떨 때요? A가 4보다 크면 양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걸 또 나눠야 돼. 여기서 왜 나눠야 되냐면 A가 4보다 크면 여기가 양수여서 맞곱해도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여서 애초에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애초에 나눴어야 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6에 A-4 바뀌어서 1 7에 이것도 바뀌어야지. 바뀐 거지? 요거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A가 될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A가 4보다 크면 6에 A-4
이거 연립부등식이 이거 푼 거에다가 이것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그죠? 그 다음에 a-4, 6, 9, 여기 1 되고요. 이게 지금 a가 4보다 클 때죠. 그 다음에 7에 a-4. 이것도 이거 3개의 연립입니다. 알아듣죠? 더 안 해도 되겠죠? 이것도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해보면은 뭐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하겠지 뭐. 계산은 마무리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요 2차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나눠주고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만 하면은 뭐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이해되죠? 삼 번 봅시다.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플러스 1의 x제곱 a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2x a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b의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그냥 판별식 쓰면 나오나? a, b의 대소관계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고 얘가 무조건 양수인 식이에요. 맞아요? 얘가 허근 갖는 식인 건 알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이면서 허근 갖는 식은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얘가 일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대소관계를 어떻게 구하지?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일단 해보자. a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a 플러스 1 바로 쳐져 있나? b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니까 b 빼고 b 빼고 b 빼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a 빼기 b 더하기 느낌 와요? 어떤 느낌 와요? a 빼기 b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a 빼기 b가 있구나. 뭐 구하라고 그랬어? 대소관계 비교는 기본이 뭐다? 빼기다. 그럼 a 빼기 b에 대한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a 빼기 b가 졸라게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냥 a 빼기 b를 치워내버리자. 그러면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왜 0이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는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 잠깐만.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맞습니까?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음수면은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 맞습니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ac a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이게 맞아? 내가 뭐 맞겠 뭐 여기가 똑같아? 맞아? 아 맞구나. 이제 알았어요. 처음에 문제 쓸 때 몰랐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2차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합차 공식 쓸까요? 얘랑 얘랑 한 번 더하면 2a-1. 얘랑 얘랑 한 번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아, 4를. 되게 창피하네요. 내가 좀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하면 뭐예요? 2a 플러스 2니까 3a예요? 맞아요? 2a 플러스 2니까 3a. 2a 플러스 2 빼면 얼마니? 아이씨. 써놓고 하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날리면 3a에 a 플러스 4가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거 정해져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가요? 그럼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b가 크네요. a, b의 대소관계 구하라면. 아 미친놈이다. 왜? 허근 가져야죠. 빨리빨리 얘기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러면은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보다 커야 되네요. 그러면은 그냥 a가 0보다 큰 거네요. 그럼 a가 커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봤을 때 이게 눈에 보이면은 좀 금방 어차피 근데 판별식 쓰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치환을 하든 안 하든 판별식 쓰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쓰면은 뭔가 이렇게 머릿속이 혼란할 것 같은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저 a 빼기 b가 있으면 어차피 대소관계 비교하면 a 빼기 b가 있어야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저거를 치환을 하든 안 하든 a 빼기 b를 이렇게 그냥 계속 묶어서 돌아다닐 수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나는 이제 치환하는 게 편해서 치환을 했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12번부터) 거꾸로 가봅시다. 몇 쪽이죠? 84쪽. 3번 한 다음에 12번을 하게 됐네요. 12번부터 거꾸로 가봅시다. P가 3분의 2보다 크다. 이런 실수 P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의 x 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p.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P 상승. 어디가? 2P 앞에 P 상승. 그래야 인수분해 되겠다. p로 묶으면 p죠. 네. 그죠? 네.
이거 해가 1, 2, 3 중에서 적어도 2개를 포함하도록. 아, 이거 복잡하겠는데. 해가 1, 2, 3 중에 적어도 2개. 일단 얘는 x의 x-3p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p-2 3p-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p가 3분의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3p-2는 0보다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p제곱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p로 인수분해 되니까 2가지 상황이네요. 잠깐만. p가 3분의 2보다 크면 이건 해봐야겠다. p랑 p제곱 플러스 2 3분의 2 집어넣으면 이쪽이 크네요, 무조건. 그죠? 여기서 이미 끝났잖아. 2에서. 그죠? 그럼 얘는 x가 p제곱 플러스 2와 p 사이다. 얘는 별로 필요가 없죠? 1, 2, 3 중에 뭐 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1, 2, 3.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뭐 해보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해볼까? P랑 3P-2 이쪽이 지금 P니까 P랑 3P-2에서 만약에 이쪽이 크다면 마이너스 2p가 마이너스 2니까 p가 1보다 커야 되는데 가능하죠? 만약에 이쪽이 크다면 마이너스 2p가 네, 2가지 상황. p가 큰 상황, 파란 얘가 파란색 상황이고요. 얘가 빨간색 상황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2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다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졸라기 싫은데. 2개만 들어가도 되니까 3p-2가 P가 1보다 크구나, 이 상황에선. P가 빨간색은, 뭔 소리야? P가 1보다 크다고? 그럼 이 상황이 없네? 3P-2가, 근데 내가 지금 혼자 뭐라고 중얼거린 거냐면, 3P-2가 큰 상황이면, P가 1보다 크다며. 그럼 얘가 여기로 와야 되잖아. 말인지 해야 돼? 얘가 여기로 와야 되잖아. 그러면 빨간 상황이 이렇게 안 생기고요. 여기다 해야겠다. 빨간 상황이 P가 1보다 크니까 뭐 이렇게 왔다 치면 3P-2도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죠? 3p-2가 p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p가 1보다 크니까 둘 다 이쪽에 있는 상황은 없다는 거죠, 지금. 그죠? 이렇게 두 가지인가? 뭐가 또 있나? 이거는 경우만 나누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상황이 해보자. 여기가 p고 여기가 p제곱 뭐였어? 플러스 2 플러스 2고 여기가 3p-2고 물론 여기는 0보다 작다도 원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의미 없으니까 그 안 그린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것도 빨간 거를 지우면 이런 상황이다. 파란 거 여기가 p고 여기가 p제곱 플러스 2고 얘가 1이고 이거 말고 없나? 아,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P고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1, 2, 3이 다 해에 공통 해에 1, 2, 3이 다 들어가거나 1, 2만 들어가거나 2, 3만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1, 2가 들어가려면 P가 1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은 무조건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P가 3p-2보다 큰 상황과 P가 3p-2보다 큰 상황이 있는데 뭐였지? 넘기고 나누면 얘는 2p1 P가 1보다 큰 상황이 되고 얘는 P가 1보다 작은 상황이 되는데 원래 3분의 2보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두 가지 상황 중에서 P가 1보다 작은 상황이 두 가지 상황. 그러면 이제 요거는 P가 3분의 2와 1 사이일 때 이게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이 상황이 3p-2가 p보다 작은 거랑 같이 포함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p제곱 플러스 2가 3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의 연립부등식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1, 2, 3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p제곱이 1보다 크면 되니까 p는 1보다 크다 또는 p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이거랑 이거의 공통 부분이 없네요. 그죠? 그럼 저기서는 해가 없고요. 그럼 여기는 얘는 p가 1보다 큰 상황이었어요. p가 1보다 큰 상황일 때 얘가 얘보다 큰 거는 이거 나오면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데 2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지금. 그럼 3p-2가 1은 안 들어가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인 상황하고 p제곱 플러스 2가 3보다 큰 상황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4. P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다. 뭐 이거는 여기랑 포함되는 거니까 이쪽은 사실 할 필요 없었네.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요거 한 게 이거니까 그냥 요거라고 합시다. 요거 하고 P가 P제곱이 1보다 크니까 P가 저거랑 똑같으니까 1보다 크니까 그냥 이거네요. 이해됩니까? 요거 해는 좀 대충 계산했지만 결과 최종 해가 이겁니다. 이거 그냥 한번 쓰자. 얘가 P가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요거일 때를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P가 1보다 작고 3분의 2보다 큰 상황에서 요 상황도 지금 요거에서 해결을 한 거니까 여기는 볼 필요가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P제곱 플러스 2가 3과 포함되면 안 되고 2도 포함되면 안 되고 3은 포함돼도 상관없네?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네. 여긴 포함돼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2는 안 되고 그럼 P제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냥 P는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의 연립이니까 P는 1보다 작고 3분의 2. 그럼 최종 해는 얘 또는 얘니까 P가 3분의 2와 1 사이 또는 P가 1과 3분의 4 사이. P가 딱 1이면 둘이 같아지면 헷갈려. P가 1이면 그냥 직접 P1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해됩니까? 근데 둘이 같아지면 P가 딱 1이면 둘이 같아지면 안 되는 P가 1이면 안 돼요. P가 1이면 여기에서 구멍 나고 여기서 채워지면은 얘가 딱 1이 되면 1이 빠져버려요. 뭔 말인지 돼요? 그래서 P가 1이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그게 헷갈리면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좀 지저분하게 풀었는데 뭐 알아듣긴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계산이 있고 대부분 까다로운 문제들이 뭐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부등식에서도 또 많아. 이렇게 상황 나누는 게 전부 다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잘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상황을 나눴는데 계산을 똑바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되고. (11번)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9 2차 방정식. 이거 하고 2x 더하기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크기 위한 그렇기 위한 m값의 범위겠죠? m값의 범위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다. ab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뭐 더하라고 했으니까 ab 구해야 더하겠죠. 이거 그냥 무식하게 풀어도 풀릴 것 같긴 한데 다른 방법이 있나?
보통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 근데 무식하게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두 가지 다 해줄게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방정식하고 함수를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요런 애랑 요런 애가 있는데 두 개의 이차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크니까 여기가 기억함수고 여기가 니은 함수입니다. 뭐 x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교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교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둘이 연립을 해.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1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m 날리고 넘겨 2의 m-1의 x는 m-1이죠. 그럼 x가 얼마예요? 부등식 막 풀다 보면은 막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고민하는데 여긴 등식이죠. m이 1이 아니면은 조지면 돼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m이 1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m이 1 집어넣으면 두 식이 같아요. 그러면은 두 근이 같아질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두 식이 분명히 다르다는 말은 이 말 안에 숨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m이 1일 수는 없어요, 애초에. 그죠? 그러면 그냥 나눠도 상관없다. 2분의 1이다. 여기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그냥 2분의 1 집어넣은 게 양수면 되는 거 아니야? 뭔 말하고 싶은지 알아들어요? 교점의 x좌표, 여기가 근이 엇갈려 있으면 교점의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온다고요. 알아들어요? 그럼 둘 다 2분의 1 집어넣어서 양수면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1 더하기 m 더하기 1이 양수고요.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m이 양수면 둘이 똑같은 식 나오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2분의 1이 교점이니까 여기는 든 저기는 든 똑같은 식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럼 m은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에 이건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m이죠.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m이 커야 되죠. 축이 이쪽으로 몰려 있어야 이쪽 두근이 저쪽 두근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m은 1보다 작아야 되나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는데. 그러면 m은 1과 마이너스 4분의 5 사이. 둘이 더하는 거니 빼는 거니?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답 한번 봐볼래?
판별식도 써야 되나? b제곱 마이너스 ac m은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응? 잠깐만 뭐야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되고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답이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판별식까지 겹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까지.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판별식도 써야 되네 판별식을 써야 되네 아 여기 작다지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되고 이쪽은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럼 이것까지 겹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판별식을 써야 되네 그렇지 서로 다른 두 분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지 이해 됩니까? 판별식까지 써야 되네 네 마이너스 4분의 9가 맞네요 이해 됩니까? 근데 내가 무식하게 풀어도 될 것 같다는 말은 뭐였냐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에 거 근해 공식 써요 x는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아래 거 근해 공식 써요 x는 짝수 근해 공식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위에 게 아래 거보다 항상 크면 위에 거의 작은 근 아래 거의 큰 근 이거 항상 클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말인지 알아들어? 이거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아, 1-m이 양수야? 그럼 1을 넘겨야겠다. 1-m이 양수인 건 보이죠, 그죠? 실근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를 1로 넘기자. 왜 이렇게 썼는지는 알아보겠어요? 1-m으로 맞추려고 합차 공식을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되나요? 알아봤어요? 어차피 양수죠 이거 얘가 양수면 되네요 제곱 2번 하면 되죠 누구 넘길까? 얘 넘길까? 얘 넘기자 양면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되나요? 무식하게 풀어도 될 것 같았어. 그죠? 계산이 지저분하긴 하네요. 그냥 무식하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보면 되게 내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풀진 않았고요. 무식하게 풀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뭐.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뭐 이런 막 루트끼리 묶고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판별식을 써야죠. 그렇죠.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 두근을 안 가져도 저런 상황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문제를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두 번째 푼 것 같이 풀어서 답이 나오는 어떤 형태든 좀 이렇게 막 계산을 막 냅다 때려서 풀었으면 분명히 다른 방법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든 답을 보든 뭐 어디서 도움을 받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안 풀린다고 무조건 답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었을 때 답지는 풀었을 때 보는 겁니다. 풀었을 때 10번 그림과 같이 A, B가 지름이고 아닌데 뭐야 A, B를 잇는 선분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지름의 길이가 10, 동심원 2개. 이렇게 원 2개가 있는데 두 원 사이의 공간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대리석판을 붙여서 통행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통행로가 A, B와 중심을 지나면서 대칭이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생각보다 잘 그렸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깍두기들이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무리 이해되죠? 깍두기들이 이렇게 붙을 것이다. 니네 책엔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라고. 통행로의 가지수를 구해라. 통행로의 가지수를 구해라. 이게 요거까지는 이해했죠. 이렇게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는데 통행로가 이렇게 여기도 안 붙고 여기도 안 붙어도 돼요, 지금. 그냥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다고, 지금. 그죠? 바깥쪽에만 붙어도 상관없고 안쪽에만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를 x라고 그러고요. 요 안쪽을 x 빼기 2라고 해봅시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일식이니까. 요 바깥쪽을 y라고 그러고요. 요 안쪽을 y 빼기 2라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게 지름이지? 10하고 20이 지름이죠. 일단은 x 빼기 2는 이거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보다 당연히 y 빼기 2도 10보다 이 안쪽 원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x는 12보다 크고 그거나 같고 y도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이 돼야겠죠. (4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안쪽으로 붙어도 되니까. 지름이잖아, 저거. 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예.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노가다. 노가다 해야 됩니다. 얼마니? 어우, 숫자 예쁘다. 26. 근데 y는 뭐보다 커야 돼요? 12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몇 개야? 5가지야? 그죠? 얼마니? 31. 응? 31. 고마워요. 아유, 숫자 안 이쁘네. 루트 231은 대략 얼마니? 15, 5까지. 225, 15까지 되니? 그럼 12부터 15까지. 4가지? 그냥 뭐, 이렇게 합시다. 4가지? x가 14면 196? 204? 14점이네? 세 가지. 금방 끝나겠네. 15, 16 하다 보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줄어드는 속도가 뭐 한 15나 16에서 끝날 것 같아요.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왜 해봤냐면 여기가 뒤가 저기 열려 있어서 좀 해봤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한 칸 1이라는 말은 XY가 자연수라는 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고단 거예요. (9번) (9번은) 그냥 니들이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에도 전부 다 있는 문제죠? 반응이 없어. 네. 축 위치 잡아가지고 예. 하면 됩니다. 축이 0보다 작을 때, 축이 0과 1 사이일 때, 축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각각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의 그 부등식 뭐 항상 성립하는 어떤 범위가 정해진 범위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다, 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뭐랑 관련된 얘기라고 했었는데, 민성아. 부등식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라? 최대 최소다. 예. 그렇게 설명을 안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귀찮지만 풀어봅시다. 그렇죠. 너희들만 알아듣죠? 자,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문제까지 하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문제, 요 9번하고 상관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니들 어떻게 푸냐면 어떻게 풀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풀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하고 안 만나요, 이렇게 풉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단계를 건너서 여기로 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등식하고 함수의 함수값에 대한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알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뭐 양쪽 범위, 사이 범위 이렇게 되는 건 알잖아요. 최대 최소, 부등식에 관련된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뭔 말인지 알아? 예.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최대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얘를 판별식 쓴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하는 애하고 얘를 완전제곱 만들어서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하는 식하고 이항하면 똑같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부등식의 기본 원리는 함수값이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가 기본이야.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이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해돼? 이게 원래 부등식의 기본 의미야. 그런데 이 기본 의미를 알아야 뭐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풀 수가 있냐면, x가 0과 1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x가 0과 1 사이에서만 위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참수가 이렇게 생겼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축이 0보다 작을 때는 F0이 0보다 크다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축이 0과 1 사이일 때는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 이때는 축이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랑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랑 같으니까 안 만나야 된다가 동일시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축이 1보다 크면, 그러면 축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여기만 0보다 크면 된다. 그럼 무조건 최소값에 대한 얘기, 최대값에 대한 얘기가 최대값이 0보다 작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가 기본적인 부등식의 의미인데 최대 최소를 따지는 것보다 판별식을 냅다 쓰는 게 계산이 빠르니까 꼭지점하고 관련된 지점에서는 판별식을 쓰는 것뿐이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할 때 판별식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떠오르고 계산을 꼭지점이 연관돼 있을 때는 판별식으로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개념이 넘어가야 된다고. 알아들어? 그래서 부등식 하면 방금 전에 민성이 얘기한 것처럼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 최대 최소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 알아들어요? 그럼 뭐 계산은 이제 아까 그 문제는 축 맞춰서 지금 내가 마지막에 한 거랑 뭐 비슷한 얘기니까 이해되죠? 축 옮겨가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8 8번 시켜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8번 풀어와서 질문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